안녕하세요. 범일안입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그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주말 동안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비롯해서 다음 주는 그야말로 대내외 변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다음 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반영한 이후에 과연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방향성을 드러내줄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이 되는데요. 지수의 지지선과 변곡점 잘 포착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5월장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였고 또 수급 주체들은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요? 삼성증권에서 분석했습니다. 5월장 수급은 외국인이 주도를 했고 수출주 부진이 뚜렷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과 화장품주 그리고 2분기 이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유통 건설주의 수익률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5월 주식시장의 이 주도 섹터 내 주도 종목은 뭐였을까요? 제약은 한미사이언스와 녹십자, 유통은 BGF 리테일, 내구 소비재는 쿠쿠전자와 현대리바트, 음식료는 무학과 CJ, 화장품은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향후 방향성과 지지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 중에서 BGF 리테일과 롯데하이마트, 쿠쿠전자, CJ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추천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또 지금 시장은 어떤 변수가 또 지배하고 있는지 금요일 오전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오리무중 뒤숭숭한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 상당히 좀 많고요. 시장 분위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도 많습니다. 앞서서 들어보신 그리스 문제가 가장 큰 이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또 메르스로 인해서 이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0.4%의 하락, 2064.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의 방향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060.91포인트, 이 시가가 거의 좀 저점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2060선에 대한 좀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서 서서히 좀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도 나타냈었죠. 9시 35분 구간 2075포인트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2070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아직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변동폭 15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상당히 큰 폭의 출렁거림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수급은 그래도 좀 다소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3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 매수 영역권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는 이어지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62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요, 가장 좀 하락 흐름이 크게 나타나는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선 상승부터 좀 보겠습니다. 상승 보면 섬유의복 업종이 1.66%의 상승 흐름 나타내는데요. 제일모직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삼성그룹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별 그리고 지수에 약간의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섬유의복, 제일모직과 좀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약업 쪽은 현재 1% 가까운 상승, 전기전자 0.44%의 상승, 운송장비나 유통은 지금 거의 보합권입니다. 전일과 크게 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의약은 이 업종을 좀 제외하고 보면은 섬유의복이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이 좀 쥐고 흔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장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업종 지수도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좀 부진한 업종 확인해 보시면은요,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이 증권입니다. 1.71%의 하락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증권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있습니다. 지수가 고점에서 부담을 받으면서 서서히 좀 흘러내려가는 점, 이와 함께 이 변동폭 확대, 가격 제한폭 확대라는 부분까지 다소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지수 현재 1.7%의 약세고요. 의료정밀과 철강금속, 은행, 음식료품 순으로 나란히 1%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그룹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관성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 SDS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삼성전자 거의 급등이었죠. 4% 올랐던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1%대 오르면서 오늘도 좀 지수 방어하는 맏형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35만 2천 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 삼성전자와의 합병 기대감이 사그라든 삼성 SDS는 추가적으로 밀려납니다. 3% 가까운 하락 흐름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생겼죠.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쪽에서 지분을 확보를 했고 여기에다가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까지 나타내면서 돌발 변수를 만난 건데요. 합병이 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 앞서서 투자자들은 이 경영권, 이 지분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현재 7%대 거래량 동반합니다. 급등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동반해서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여기에다가 일성신약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주도 아닌데 이 종목이 왜 들어가 있나 약간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성신약은요, 삼성물산의 지분 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됐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10%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한가 약간은 풀렸습니다. 15만 6,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삼성 SDS와의 합병설을 부인하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간 이 합병설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랜만에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은 이 삼성전자에 대해 어떻게 분석할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메리츠종금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반도체 업체,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 SDS와의 합병 이슈가 제거됐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또 반도체 영업이익이 급증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한 건데요. 삼성 SDS와의 그 합병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실적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작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지속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수익이 안정되고 또 반도체가 증가하는 실적으로 인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럼 이중 반도체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메리츠종금증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급증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8.8조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16년에 18조 원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삼성페이 전략의 안드로이드 페이라는 복병 등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75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페이 9월에 출시 예정이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 SDS 합병설 일축된 점에 역시 주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저께 열린 2015 인베스터스 포럼에서 삼성페이를 오는 9월쯤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삼성페이 시스템을 한국과 미국에 우선 출시하고 또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약 2달 정도 늦었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갤럭시 노트 5 출시에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삼성페이의 최대 강점은 기존 포스 단말기 교체 없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삼성페이 이용자가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앞서가는 V낸드로 SSD 시장 경쟁력 강화 예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역시 175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V낸드 SSD 시장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또 SSD 시장 성장에 대응해서 제품 라인업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이 V낸드를 통한 SSD 시장의 전략에 주목한 건데요. 그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기존의 그 플래너 낸드를 미세화해서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난 V낸드가 앞으로 SSD 시장에서 기존 플래너 낸드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SD 시장에서 V낸드 기술로 앞서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확인해 보시죠. SSD는 단일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고 또 2015년에도 73% 증가해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서버용 SSD 낸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1.05% 상승한 13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700선은 잘 지켜내주는데요. 하지만 힘있게 치고 올라서지는 못합니다. 오늘 장중에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00선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마이너스로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0.04포인트 하락인데 낙폭은 그래도 좀 제한됩니다. 704.2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양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는 약간은 좀 올라서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최근에 3거래를 연속해서 좀 여기에 걸쳐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분봉입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좀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 코스닥도 시초가가 저가가 됐네요. 700선 딱 터치를 하고요. 여기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인시켜주면서 이내 좀 낙폭을 만회해가는 모습이었죠. 장중 고점 707포인트, 오늘 장중의 변동폭 7포인트 정도로 나타납니다. 상승, 하락, 오가는 출렁거림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는 704포인트에서 좀 보합권 내에서 아슬아슬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쌍끌이 매수였는데요. 지금 코스닥은 약간 다르네요.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한 1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여기에 보태주는데요. 개인은 한 100억 원 정도 매수,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하다가 9시 20분 구간 매도 전환했고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18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찾아서 떠나보시죠. 역시나 이 메르스 관련된 종목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르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지만 그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일 텐데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는 이 위생용품, 그러니까 마스크나 손 세정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적인 시세 흐름이 포착됩니다. 하루가 7%대 상승이고요. 마스크 관련주 가운데서는 502 오늘장 10%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이 있다면은요. 최근에 주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의 차트입니다. 최근 3거래를 연속해서 캔들의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도 지금 2포인트 상승,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출렁거림이 계속해서 좀 나타납니다. 보시면 크린앤사이언스 차트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좀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잠시 좀 크린앤사이언스는 오늘도 마이너스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만큼 움직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메르스 관련주 가운데 좀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 원격 진료 관련 주들입니다. 어제는 좀 상승폭 반납하면서 하락하다가 오늘은 또 다시 상승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좀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필두에 나선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7%대 급등하면서 만원권 위로 올라섰고요.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까지 1에서 3%대 고르게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지금 종목들을 좀 쭉 묶어봤었는데요. 지금 그 가운데 약간은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헨즈입니다. 모헨즈가 과연 이 메르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간밤에 10시 30분 구간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죠. 여기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데요. 박원순 테마주로 묶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모헨즈. 앞서서도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이 국민들의 갈망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요. 간밤 이 박원순 시장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헨즈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테마 더 짚어봅니다. 오늘 장에서 다소 좀 증권가에 된서리를 맞은 대표적인 테마주, 이 전자결제주들 오늘 장 동반 급락합니다. 이 급락의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현재 8%대 하락이고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까지 2에서 4%대 동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의 급락 시세를 이끈 레포트를 보시면은요, 삼성증권 쪽에서 나왔습니다. 모회사 NHN 엔터테인먼트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출시가 7월로 연기되면서 이 한국사이버결제의 실적 모멘텀도 다소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사이버결제 오늘장 급락 나오고 있고요. 이런 우려감은 전반적인 전자결제주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6월물 지수는요, 255포인트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다소 좀 굼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6월물 254.70포인트고요. 하락하기는 하는데 낙폭 제한적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선물 쪽에서 개인은요, 1170계약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1000계약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431계약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시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